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증시 기회보세요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광문 멘토입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 상승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조금 만끽하다가 다시 한번 조금 휘청거렸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현재 흐름 상으로 봤을 때는 월요일 흐름상으로 보통 이제 일반적인 흐름과 좀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특징의 부분 자체는 사실 대형주 쪽에서 일부 종목들의 강한 시세가 오늘 또 분출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잘 대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현재 그러면 흐름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금 전거래보다 0.26% 정도 지금 상승한 모습이죠. 지금 화면이 잘못 나갔는데요. 0.19% 정도 상승은 나오고 있고요. 현재 1958.22포인트에 오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월요일장 분위기는 거래소 대형주 쪽으로 중심으로 해서 좀 순조로운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투자 심리가 점차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복되는 분위기 안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은 1,729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2,1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개인 쪽에서는 이제 169억 원의 역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외국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1,000억 원 이상의 월요일장이지만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죠. 현재 삼성전자입니다. 전거래보다 0.66%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122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 3% 정도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전거래보다 1,800원 정도 지금 내린 모습이고요. 현대차하고 삼성물산 역시 각각 1.02% 그리고 0.65% 정도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는 0.9%대 상승 분위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SK 하이닉스는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네요. 31,900원. 지난 금요일 종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우선주 각각 0.8% 그리고 0.19% 소폭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아브레퍼시픽과 네이버는 각각 2% 그리고 1%대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어서 LG화학입니다. 0.5% 정도 소폭 상승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고요. 신한지주가 2.4%대 오름세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거래보다 950원 정도 오른 모습, 그리고 4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없고요. SK텔레콤 1.8%대 하락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 투자 심리는 회복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오늘 월요일장이지만 강한 흐름들을 연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어서 코스닥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의 종목군들은 모두 다 혼조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 장 초반 때 분위기보다는 전강 후 약으로 조정세의 모습 진행되고 있습니다. 672포인트대에서 0.24% 정도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장중에 675포인트를 회복하는 가운데에서는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675포인트를 장중 한때 회복했다는 점에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후장에 조정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조정에 그칠 수 있다는 점, 추가적인 반등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지수를 이끌고 있었던 것은 외국인의 수급주의였었는데요. 일단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면서 장중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의 포지션에 따라서 지수의 색깔과 방향성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반적으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군들이 모두 다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4%대 이상으로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포지션이 대부분 바이오 시밀러 쪽이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 약세의 모습들 바이오 시밀러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화면에서는 코미팜, 바이로메드,
이와 같은 종목군들이 조정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데즈 컴바인이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모두 다 약세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한 업종에 대한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이라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업종군들 안에선 외국인과 기관의 수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크기 안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양호하게 좀 흘러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광민토님. 네. 오늘부터 아침에 새롭게 방송을 또 네. 보시던데요? 자, 일단 서울경제 3월달부터 많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오전부터 해서 첫 시간을 맞이했는데, 바로 제가 진행하는 비남주 코너입니다. 자, 앞으로 미리 살 수 있는 종목을 또 소개할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의 흔들림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이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포착해야 되는 종목군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방송이고요. 매일 아침 9시 40분에 진행하니까요. 일찌감치 9시 반부터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시면 매일매일 어떤 종목을 지켜봐야 되는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남주라고 해서 네. 외모를 보고 이제 편한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었군요. 또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네. 미리 사는 종목들이 이제 미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미남주에서는 어떤 종목이 소개되나요? 오늘 첫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앞으로 어떤 종목을 미리 사야 될까?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있는 섹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스마트카 관련된 호재가 있는 미동전자통신인데요. 앞으로 이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선점하자는 이야기 해드렸고요. 그 밖에 이 종목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추세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단기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라 생각되고 있고요. 이미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 자리가 수익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추가적인 자리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세를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차트 한번 흐름 짚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오전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은 이 종목을 미리 사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던 이유가요. 사실 미동전자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 ADAS라는 앞으로 이 IT화되는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먼저 시행되는 돈이 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일단 오전장에서 1,300원에서 1,500원 사이와 추가적으로 1,700원대까지는 지켜보자라고 매수들 이야기 드렸는데요. 우선 이 종목을 왜 지금부터 접근을 해야 되냐면 30분 봉상에서 추세대가 만들어졌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상 이 최근에 와서 시장의 거래량 유동과 함께 보시는 것이 지금 30분 봉상에서 흐름 안에서 파란색 이동평균선이 바로 30분 봉 안에서 60선 이동평균선이다. 자, 이 이평선대를 자극시키는 것이 크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 같은 맥점을 잡을 때 또 빠르게 포착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오전 9시 40분 이광멘토의 미남주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네. 자,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요. 바로 저희한테 전화와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번에서 2612번까지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종목 상담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종목, 문자 종목부터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하신 종목은 삼성증권인데요. 매수가 46,000원대,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우선 최근에 와서 시장 상세가 어느 정도 이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기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삼성증권뿐만 아니라 증권주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자, 저는 항상 이 증권주를 두고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었죠. 앞으로 증권주도 반등의 여전히 있다.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한 섹터이지만 시장이 좋아져서 올라가는 증권주들, 시장이 좋아져서 더더욱 매력적인 섹터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매수가 평균 단가가 46,000원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수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손실폭을 좀 더 줄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는데, 매수가 도달했을 때는 이 시장의 분위기가 좀 더 좋은 섹터가 만들어질 것이다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45,000원대까지는 기다려보되 차후에 매수가 근처 회복했을 때는 보다 더 빠른 종목, 빠른 업종 섹터를 선택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역시 문자 종목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바로 유진테크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은요, 7,0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자, 유진테크를 일단 매수를 하시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인데,
지금, 유테크네요. 네, 유진테크가 아니라 유테크. 자, 지금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오늘 가격이에요. 지금 현재 가격. 그럼 오늘 아마 매수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테크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가,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밑바닥에서 지금 살짝 거래가 좀 들어와요. 오늘 같은 경우는 107% 정도 거래가 동반.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거래량 자체가 많은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가 이제 64,000주가 지금 거래가 동반됐죠. 그리고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적은 거래 대금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접근이 좀 가능하지. 그리고 금액도 좀 작은 금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금액 자체는 이제 크게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그런 전략은 사실상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래가 없는 종목, 거래량하고 거래 대금 자체가 이제 부족한 종목은 매수를 할 때는 매수할 수 있어도 팔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7,000원 정도대에서 매수하셨으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 자체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7,5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일단 7,500원 위쪽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표 주가는 8,000원이니까요.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서 한 4분할 정도 또는 3분할 정도로 매도하시면서 목표 주가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테크는 지금 보유하세요. 보유하시면서 1차, 2차 7,500원에서 8,000원 그 사이에서의 목표 주가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세트레가요. 세트랙 아이. 자, 이 종목 매수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요. 네. 31,050원이고요. 비중은 15%입니다. 자, 31,500원대. 지금도 수익 구간이세요? 31,050원. 네, 31,050원. 지금도 네. 수익 구간이신데, 수익인데요. 이 종목. 이게 네. 내가 네. 산 지가 조금 오래돼갖고요. 네. 평균 가가를 조금 낮춰갖고요. 조금 예. 오래 갖고 있었는데, 이제 조금 올라왔는데, 네. 어떻게 좀 더 갖고 가야 되나, 지금 팔아야 되나 싶어가 궁금해갖고요. 오늘도 좀 빠지고 해서. 네. 이 종목 한 달 사이 내에 사신 게 아니었어요? 지난달. 조금 오래됐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됐다라면은, 예. 이 가격대가 온 지가 벌써 한 네. 4년 전이거든요? 4년까지. 3년, 4년. 네. 네. 오래됐습니다. 정말 오래되셨네요. 네. 예. 저는요, 이 세트랙 아이가 어떤 기업인지는 이제 충분히 아실 것 같아요. 네, 알아요. 예전에, 이전 정권 때에 이 종목이 그나마 샀을 때가, 나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사셨나봐요. 네네. 일단 세트랙 아이 자체가 위성이라든지, 우주 항공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는데, 네. 요 근래 달 탐사 관련된 뉴스가 나왔어요.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달 탐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지만, 네. 일단 우주, 이런 관제 관련된 우주 산업에 대한 이 부서를 또 신설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호재가 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워낙에 미래공학적인 내용이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부품이라든지 새로운 사업군으로 해서 공급하는 회사라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지만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완전 이 위성 산업 쪽에 집중된 회사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을 만들기가 그렇게 좋은 섹터는 아니에요. 네. 그 말은 즉슨 지난해 어머님이 처음에 접근하셨던 나로와 같이 우주공학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야지 모멘텀적으로 움직이는 회사예요. 네. 예. 이게 지금 최근에 와서 우주공학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 정부 계획이 1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네. 1월 달을 앞두고 이와 같이 상승이 되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는요, 셀트랙 아이, 잠재적인 가치주로서 볼 수는 있겠지만은, 우주공학에 머물지 않고 우주공학에 관련된 기술을 다른 쪽으로도 산업에 많이 쓰임새를 한다라면은 이 기업이 계속해서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주공학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아주 실적을 폭발적으로 늘리려거나 그런 마 같은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네. 요 근래 37,000원대까지 한번 왔다 갔는데요. 네. 만약에 내일 추가 조정 나온다, 음봉 떨어진다, 그러면 네. 저는 과감하게 더 이상 수익을 크게 보진 않겠다 하고 네.
다른 종목 사야지라는 마음 먹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 자리에서 반등되어 양봉을 만든다. 그러면요, 37,000원대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수익을 좀 알차게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올라왔을 때 팔자라는 주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알았습니다. 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아티텍 매드인데요. 바디텍 매드요.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매수 가격은 34,000원이고 비중은 20%입니다. 34,000원에 비중이 20%요. 예. 자, 그럼 언제쯤 매수하신 건가요? 그 액면 변화 불안할 때 네. 그때 그 전에 산 거거든요. 아. 잠깐, 그 액면 변화 네. 하고 나서 그냥 쭉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예. 바디텍 매드가요, 이게 예. 이 기업이 지금 보면은 이제 스펙하고 합병해서 신규로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올해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지금 보유수 물량이 좀 많이 풀려요. 예. 원래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상장되기 전에 들어갔던 그 물량들 예. 있죠? 그 예. 물량들 일정 기간 이후에 이제 팔 수 있게 해놨는데, 그 기간을 이제 보유수 기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예. 물량들이 이제 풀리는 시기가 이제 이번 달에 한 83,000주 정도가, 8,300만 주죠? 8,300만 주 정도가 풀려요. 그럼 당연히 주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그러면. 예수 물량이 얼마를 됐다고요? 8,300만 주요. 8,300만 주? 지금 보유수 물량 잠시만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공시정보. 자. 그쵸. 8,300만 주 맞습니다. 그게 많은가? 지금, 네. 자, 제가 공시 한번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건데요. 예. 지금 보유수 물량이 이제 바이텍 매드만이 아니고요. 지금 전체가 다 있네요. 제가 이제 공시 내용을 좀 예. 잘못 봤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 달 어쨌든 이번 달 안에 보유수 물량이 풀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보유수가 풀리기 전에는 네, 주가가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기간에 지금 바이텍 매드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업을 단기로 보신 게 아니면 좀 기다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 보유수 물량이 해제가 되는 시점에서 사실 바이텍 매드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실적적인 부분들도 지금 그래도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신규로 미국하고 또 이란 쪽에도 또 수출의 판로로 또 열고 있다라는 그 소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부분들만 해소가 된다면, 지금 바디텍 매드는 단기가 아니라 조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게 된다면, 네,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좀 부진한 거죠, 그죠? 좀 지루한 그런 구간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는 일단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기로 보신 게 아니죠, 그죠? 예. 그죠? 아니, 근데 네. 떨어지면 얼마까지나 떨어지겠어요, 이게? 근데 지금 주가는 어느 정도 조정은 사실 많이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사실 이 주식을 살려고 해도 이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진만 되면 사실 이번 달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사고 싶어서 못 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아시겠죠?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말고요. 지금 일단 보유하시면서 한 2달 내지는 3달 정도의 기간을 좀 두고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네. 회사는 괜찮죠? 괜찮습니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국내 쪽이 아니라 거의 매출이 거의 90% 이상이 해외 쪽에 잡혀요. 해외 쪽에서 경쟁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성장성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업 내용 자체는. 아시겠죠? 예. 네, 보유하시면서 일단 목표 주가는 위쪽으로 4만원 정도를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는 한번 끌고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기요, 대우증권인데요. 네, 예, 매수가는 8,100원이고요. 네. 예, 비중은? 보너는, 예, 10% 정도 돼요. 10% 정도 되세요?
네. 네. 자, 우선 수익이 나고 계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저 주식마다 다 손해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네. 올라와서 네. 이게 얼마 정도에 제가 팔아야 될지 그걸 매도 가격을 잘 몰라서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어머님 설명드리기 이전에요. 조금 전에도 삼성증권을 설명을 드렸어요. 함께 네. 보셨나요, 방송? 아니 이걸 네. 이거 못 봤어요. 왔다 갔다 하시라고. 예. 연결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보시는 거구나. 네. 네네. 자, 일단 증권주 자체만 봤을 때는요, 물론 네. 이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활성화가 나타나면은 증권주들이 올라가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네. 일단 지수의 방향성은 충분히 시간을 조금 더 가지고 가면서 2000포인트대까지는 무난하게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000포인트대에서 잠시 숨고르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증권주들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올라오고 투자가 활성화되면은 증권주들은 좋은 것이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앞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증권주들 시장이 좋아서 올라온다라면요. 시장이 좋아서 더더욱 매력적인 업종이라든지 섹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의 목적으로 있다라면은 증권주도보다는 좀 더 탄력적인 섹터를 잡아가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근데 만약에 그런 포인트를 보시는데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요. 지금 대우증권을 8,100원대 갖고 있다라면은 그냥 일단 이 종목을 수익을 더 끌고 가셔도 됩니다. 얼마 정도까지 가져갈까요? 우선은 이 종목은요. 다른 증권주보다는 탄력적인 모멘텀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금 빠졌어요. 너무 네. 많이 빠졌어요. 예. 증권주들이 다 어려웠어요. 네. 근데 다른 종목들보다 대우증권을 좀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요. 우선은 이제 가격적인 얘기부터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요. 자연적으로 올라오면은 9,300~400원대까지는 좀 더 수익점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만약에 9,300원 정도까지요. 네, 9,300원, 9,400원 근처요. 네네. 그럼 무난하게 차익 실현도 잘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대우증권이 이런 모멘텀은 있어요. 어려운 점이 될 수도 있는데 대우증권이 미래에셋에서 지분 투자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지금 일단 내부적으로 대우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하고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거론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누가 봐도 미래에셋이 대우증권을 안고 가는 형태인데 네. 그러면 일단은 누군가에게 업혀가는 종목군들은요 좀 더 주주 위치가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우증권이 좀 더 다른 종목보다 탄력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뉴스가 뜰 때 탄력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차익 실현을 챙겨가시면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종목 대우증권은 좀 더 뉴스를 민감하게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아니, 근데 네. 제가요, 이건 최근에 예. 내가 조금 산 거고, 제가 그 먼저에 11,000원에 산 것이 한 40%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제 밑에서 네. 샀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이라도 그냥 수익 내고 팔고 싶고, 이제 이 나머지게 한 40% 있는 것은 11,000원대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네. 그것은 올라가다까지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네. 그냥 올라가다까지 갖고 있어도 될까요? 일단은 먼저 번에 11,000원대 갖고 있던 거는요. 일단은 손실을 줄여 나가는 전략 보셔야 돼요. 더 기다리시고요. 그거는. 네네네. 그리고 대우증권은 가급적이면 그런 투자 현재의 상황이라면은 이 종목에선 수익을 계속 챙겨가시는 게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때는 9,000원대 근접하면은 차익 실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요. 2,000포인트를 단숨에 회복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왜냐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좀 더 고민해봐야 되는 주변에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2,000포인트대까지 달성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자는 의견이고요. 이 종목 9,000원대만 근처 오면요. 내일 2~3%만 더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미코요. 미크요.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20%? 네. 말씀하세요. 20%에 2,620원요. 2,620원에 20%요. 네네. 2,620원에 사셨으면요. 그럼 언제쯤 사신 거예요?
아, 좀 더 되셨죠? 비싸게 샀다가 네. 이거 추가 매수 해가지고 이 단가를 맞춰놨는데요. 네. 오늘 2,440원 찍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좀 궁금했어요. 근데 지금 이 기업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수하수 치고 나서 이제 주가가 한번 출렁거렸잖아요. 그죠? 예. 이때 이제 2월달 초에 이제 출렁거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이때 그 왜 흔들렸는지 아시죠? 전환사채. 전환사채 때문에, 전환사채가 행사가 된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신규, 주식이 이제 풀리는 그 시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미코의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한번 그때 이후로 좀 안정화를 찾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 분야 자체가 이제 반도체 세라믹 소재를 만드는 업체예요. 예. 네, 그 실적적인 부분도 우리가 좀 확인해보면요. 이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가 됐어요. 그죠? 실적이 크게 이제 증가세를 보였고요. 그래서 이 단기 이벤트가 좀 끝나고 나서 이제 주가가 다시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네. 그 매수가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매수가가 2,600원대잖아요. 예. 지금 이미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2,600원대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2,600원대면 이 자리죠. 그죠? 제가 보고 있는 목표 주가는 2,600원보다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네. 매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목표 주가 말씀드릴게요. 목표 주가는 예. 2,800원 정도 위쪽에서는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이제 2,800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리를 하시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자, 기간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이제 딱 못을 박아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뭐 지금 이제 추이로 봤을 때는 그 반도체 관련 업체들도 최근 들어서 뭐 주가 저점 다지고 올라오는 정보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한 뭐 3개월 정도를 이제 넉넉히 잡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기간 정도는 이제 3개월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꼭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해 드릴까요? 네, SM을 38,000원에 10%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38,000원대 10% 갖고 계세요. 자, 네. 이 종목은 최근에 사셨나봐요. 아니요, 아주 오래됐고요. 네. 45,000원까지도 갔는데 그때 매도를 못했어요. 저도 그 시절에,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이네요. 1월 달에 더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이 종목의 발목을 잡았던 요인이요. 아마 뉴스로 네.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요, 네.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이 규제, 사전에 심의를 걸쳐야지만 허용이 된다라는 좀 문화 컨텐츠에 대한 이런 그 폐쇄적인 정책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중국 시장의 타겟을 크게 염두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점이 나타난 거죠. 네. 예, 물론 이제 기사글들 또 살펴보시면요. SM은 그런 부분 안에서 큰 타격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최근에 2월 달에 대부분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모두 다 조정 하락이 됐어요. 예, 일단은 투자 심리를 좀 자극시켰던 요인은 맞는 것 같고요. 우선은 저는 이 가격대에 38,000원대 갖고 계시다라면요. 좀 더 들고 가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2월달, 1월달에 이와 같은 뉴스가 이 SM에 대한 발목은 잡았지만 본격적으로 이 SM 같은 경우는요,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컨텐츠를 제작해서 한류로 파는 형태가 아니라, 이미 한국과 중국을 여러 가지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서 크게 우려스러운 점은 없다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이미 사전 심의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관계가 되고 난 다음에 중국에서 컨텐츠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요. SM은 이와 같은 뉴스에서 엔터테인먼트 종목군들이 못 갔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가격대 갖고 계신다라면은 충분히 더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1차적으로 했을 때는 지난번에 다시 한번 고점 만들었던 47,000원대까지는 그래도 수익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거든요. 네. 가져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자, 일단은 홍콩이랑 중국 쪽에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를 협업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중국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한번 또 한류 관련된 이야기들이 분다면은 SM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거예요. 네. 네. 잘 들고 가시고요.
손실보다는요, 수익을 더 끌고 가자라는 관점으로 시간을 좀 더 투자하고 보세요. 네. 아시겠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일단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요. 이제, 바이텍메드에 대해서 상담을 했었는데요. 보유예수 물량이 정확히 898만 주, 이번 달에 풀린다고 합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2시 55분입니다. 그러면 예상체계 지수 한번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예상체계 지수입니다. 현재 0.05%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현재 1956.67포인트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중의 변동성은 뭐 크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오늘 동시효과 전에 다소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외국인들이 7거래 연속 바이코리아 즉 순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하게 상승 분위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현재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오늘 1,831억 원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천억 정도의 순매수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7거래 연속으로 매수세가 좀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도 또 역시 추가적인 반등 흐름이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기관들은 현재 1,999억 원의 매도고요. 개인들은 343억 원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현재 0.66% 정도 오른 모습이죠. 전거래보다 8,000원 정도 오른 모습, 122만 3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2.7%대 하락 중, 현재 5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현대차하고 삼성물산 각각 0.68% 그리고 0.65% 정도 소폭 하락폭 나오고 있고요. 현대모비스가 1.19% 정도 상승 흐름, 25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이닉스가 이제 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임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전거래부 지난주에 금요일 거래 마감 상황 31,900원에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떤 등락폭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역시 흐름상의 변화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여력적으로 보여진다라는 거. 위쪽으로 봤을 때 35,000원 위쪽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생명은 현재 0.8%대 하락 중, 삼성전자 우선주는 0.5%대 역시 동반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레퍼시픽과 네이버는 각각 1.98% 그리고 2.45% 하락 중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예상체계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닥도 전강 후약으로 조정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장중에 675포인트대까지 회복하는 기조에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조정권에 보여지지만 670포인트는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와서 지수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이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이 지수의 색깔과 방향성이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주까지는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로 해서 추가적인 반등세에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소폭의 조정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한 업종 세타, 바이오 시밀러 업종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셀트리온이 마이너스 5%대로 해서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군들 모두 다 전반적인 약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동서, CJ ENM은 상승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디톡스도 약보합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바이오 시밀러 쪽이 바이로메드, 코미파 조정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컴퓨터와 이오테크에서도 조정세의 모습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약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안에서 이 전반적으로의 지수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은 일단 컨텐츠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 버팀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전인대 양해가 진행되는 만큼 소비재 관련된 종목군들 새롭게 눈에 띄고 있는데요. 우선 이 중국에 대한 내수 소비재를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별적인 이슈에서 코데증 컴바인이 13%대 강한 모습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심리는 완성된 부분이니까요. 일단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일 월요일장 클로징 벨이 드디어 울렸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는 뭐 크게 흔들림은 없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월요일장에 대한 항상 부담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한 흐름, 마지막 종가 분위기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먼저 코스피부터 종가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0.12%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1958.01포인트의 오늘장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상승, 갭상승 이후에 아직까지 흐름 자체를 내리진 못했고요. 내리진 않았고 흐름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종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죠. 전거래보다 0.11% 상승이네요. 1957.87포인트에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종가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가 상황입니다. 전거래보다 0.25% 오늘 코스닥은 하락입니다. 672.16포인트의 오늘장이 드디어 마감이 됐습니다. 자,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조금은 들어 올려졌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중성주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으로 일단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 역시도 흐름은 여전히 강세에 대한 어떤 흐름 자체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종가 상황 확인해 봤고요. 자, 오늘 시장 안에서의 특징주들도 우리가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보고 갈 텐데요. 먼저 코스피 특징주 첫 번째 종목으로서 대우조선해양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큰 폭의 어떤 상승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종가상으로 봤을 때는 14.18%의 상승 분위기지만요. 장중에 그 등락폭으로 보게 된다면 20% 이상의 상승 분위기가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최근 들어서 거래가 지금 많이 동반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최근에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수주죠. 바로 22조 원 정도의 이란 수주 기대감이 바로 대우조선해양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역시 추가적인 반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단기 이게 수주가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일단 주가가 올라왔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사실 우리가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주가 동향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부분들 체크해 본다면 일단 7천 정도 위쪽까지 올라섰을 때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코스피 특징입니다. 바로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가 오늘 22%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210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공제기의 사업 부분에 대한 매각 이슈, 이 매각이 진행이 제대로 이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BNK 파트너스의 이제 컨소시엄 쪽으로 매각이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반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재무적인 부담,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추세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이제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는 7,000원 위쪽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들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특징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특징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끌어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테마주의 역할들도 많이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우선 오늘 제가 선별한 이 오늘의 특징주는 차이나그레이트입니다. 이 종목은 우선 이 특징주로서 역할은 오늘 개별적인 소식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해에 대한 연결 기준 이 실적이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상승세가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반적인 배경에는요, 일단 중국의 전인대와 양해가 진행되면서 중국 관련된 기업들을 새롭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차이나그레이트가 장 초반대에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출발하다 보니까 다른 여타 중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소비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장 초반에 또 강한 모습들 연출해 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관련된 종목군들은 웨이포트, 차이나하우랑 SNC 엔진그룹 전반적인 강보합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고요. 그 밖에 중국에도 소비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한양 하이타워, 이와 같은 기업들도 또 새롭게 이 관련주로서 역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또 시장에 대한 테마 기류를 좀 보여주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이랴 종목입니다. 일단 이랴는 이 대표적인 반기분 관련된 테마주로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오늘 장 초반 때에는 이 반기분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율, 선거조사로 해서 이 소식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랴가 가장 먼저 이 장 초반 때 빠른 움직임이 나고 난 다음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CCS 이와 같은 관련된 종목군들이 눈에 띄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군들, 테마 흐름들이 또 기승을 부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이와 같이 특징주로서 또 눈에 보일 때 그에 관련된
테마 종목군들도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특징주 두 가지씩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이슈도 역시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이슈 한번 네.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이슈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시장을 내다봐야 되는 성경지명 관련된 명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해뒀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인공지능, AI에 관련된 뉴스였습니다. 자, 이제는 본물 터지듯이 AI 관련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기사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은 시간 동안 설명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AI에 관련된 기사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뜬 뉴스는요. 일단 인공지능 개발에 대해서 주요 IT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전략을 발표하고 있고 새로운 시대의 개발 전쟁이다라고 뉴스글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 인공지능 기능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 새로운 IT 기기의 패러다임이라고 강조드리면서 소개해드렸던 것이 스마트 토이에 대한 이 키워드였는데요. 일단 드론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또 VR, AR 이와 같은 기업들도 새롭게 인공지능과 여러 가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건네드리고 있는데 이미 스마트카 쪽에서도 인공지능화 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된다면 병원, 그리고 기업 마케팅, 금융회사 쪽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또한 앞으로 이 컴퓨터 게임 관련된 그리고 미디어 관련된 콘텐츠에서 새로운 인공지능 사업이 기대될 수 있다라는 점 꼭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요 IT 회사들이 인공지능 개발에 새로운 이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부분들을 발표했다는 사실에 또 진출을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를 건네왔습니다. 네,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일정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들 좀 풍성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그 일정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자, 바로 이제 패드의 부회장이죠. 바로 이제 스탠리 피셔, 그리고 패드 이사의 나엘 브라이너드 연설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패드에 대한 어떤 그 연설, 부의장과 이사 연설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이번 3월 FOMC 회의를 좀 앞둔 시점에서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월 고용시장 환경지수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 고용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 부분도 역시 향후 미국의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을 또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미국 1월 소비자 신용 역시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4분기 GDP 확정치 발표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일본 엔화에 대한 어떤 현상 때문에 그리고 일본 증시의 급락도 국내 증시와 같이 연동돼서 역시 흔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일본 4분기 GDP 확정치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 이 부분도 향후 오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내일에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고 꼼꼼히 내일 시장 잘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죠? 다시 한번 그 상담에 앞서서요, 전화번호 고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케미칼. 자, 이 종목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28,000원에 40%입니다. 28,000원대 40% 갖고 계세요? 예, 자, 요즘 일단 뒤집으니해서 네. 잘 힘이 없네. 다른 화학들은 좀 힘이 좋은데 보니까 네. 힘이 없는 것 같았어요. 일단 화학 전문군들 전체적으로 분위기 참 좋아요. 예. 그리고 하나케미칼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느끼는 부분은요, 최근에 두어 달 정도 조정이 되고 있는데, 다른 화학 종목군들도 일부는 조정이 좀 되고 있어요. 예. 다만, 일전에 다른 화학주들보다는 가장 강한 모습이 하나케미칼의 쪽에 있었거든요. 예. 지난해 연초 때부터 해서 꾸준하게 올라왔고, 그리고 7월 달에 우리나라 시장이 고점 찍고 조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도요, 9월 달 가을 때부터 꾸준하게 올라오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하나케미칼은 전체적으로 추세가 계속해서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예. 예. 아직도 살아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이 종목을 일단 28,000원대라는 거는 사실 지난해 고점이 28,600원이었는데 예. 상당히
지금 위치에서는 고점처럼 느껴지는 가격대예요. 그쵸? 예. 저는 뭐 미래를 본다라면 이 가격대도 아직이 고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도 있지만 예. 어떻게 보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그런 전략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쵸? 예.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가격 선점이 조금 나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예. 지금 충분히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요. 저는 더 들고 가야 된다 생각이에요. 적어도 이 종목의 손실은 보지 말자라는 의견이고요. 예. 하나케미칼은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계속해서 예.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종목 뭐 고민이 되는 자리를 만들고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매수가까지는 뚫고 가자라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 보니까 3만 원대는 충분히 네. 도달할 거다 이래가지고 네. 벌써 그것도 힘이 좋고 그래서 따라붙었는데 아. 따라붙다 보니까 네. 그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3만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근데 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3만원대를 목표로 하시고 28,000원대에 접근하셨다면요. 너무나 수익률이 저조한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지난해 만원대부터 출발을 했어요. 예. 그리고 중간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도 15,000원권에서 28,000원대까지 올라오는 추세였기 때문에요. 충분히 다른 사람들은 차익 실현을 계속해서 염두하고 보았을 거고 혹은 먼저 갖고 계시던 분들은 수익을 어디까지 더 끌고 가볼까라고 고민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이 종목 시청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따라붙어 따라가잖아요. 예. 네, 천천히 계획적으로 들어가셨어야 돼요. 비중이 40% 한 번에 들어가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어느 정도 남들보다는 뒤늦게 샀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고 대신에 지금부터라도 다시 보더라도요. 손실 볼 종목은 아니에요. 예. 들고 가시고요. 손실 보지 마시고 3만 원대까지 목표하신 지점까지는 꼭 들고 사실은 가시기 예. 네. 사실은 23,000원대 사가지고 아, 네. 27,000원대 수익을 좀 내고 네. 거기서 3만 넘어가니까 다시 예. 한번 들어갔는데 우리 통상적인 얘기로 좀 물렸다고 나왔고 아, 네, 좀 시간이 경과되긴 했네요. 그래도 네. 한번 수익을 냈던 기업이니까 좀 네. 익숙한 기업이라서 좀 더 들고 가셔서 손실 보지는 마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잘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메디아나. 메디아나요? 예, 자,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26,000원에 30%입니다. 26,000원에 30%요. 네네네. 어머니, 그러면 조금 높은 가격에 사셨네요. 네. 언제 사셨어요? 조금 됐어요. 조금 사셨다는 게 지난달에 사신 거예요? 예, 예, 예. 자, 메디아나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의료기구. 네, 실적이 그죠? 아주 좋다고 제가 네. 들었거든요. 그죠. 이 기업은 이제 그 의료 기기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환자 감시 장치라든지 또는 제세동기 쪽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근데 이 기업이 이제 원래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네. 이거 원래 처음에 상장됐을 때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게 아니에요. 원래 코넥스 시장에 상장이 됐었죠. 그리고 이 기업이 이제 매출이 커지고 그만큼 성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코스닥으로 변경해서 이전해서 이제 상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성장성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봐요. 근데 다만 주식을 살 때 위치 자체가 조금은 아쉽죠. 네. 그죠? 네, 주가를 보게 되면은 기업 이제 실적부터 확인 잠깐 해드릴게요. 실적 네. 잠깐 확인해드리면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15% 가까이 지금 육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순이익률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 갑작스럽게 13%대까지 이제 끌어올렸었습니다.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은 좀 충분하게 좀 갖춰진 그런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매수하셨을 때 가격 자체가 좀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26,0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제가 지금 위에 선 하나 딱 그어놨습니다. 그죠? 네. 그 자리가 가격이 얼마냐면요. 바로 26,000원이에요. 네. 26,000원 가격. 자, 26,000원대 과거에 보게 되면은 올라가다가 26,000원대에 걸렸죠. 돌파 못했죠. 네. 그 다음에 또 걸렸습니다. 또 걸렸어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역시 26,000원에서 또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주식을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수익을 내려고 주식 사셨잖아요. 그죠? 네. 만약에 어머님이 이제 2015년도에 사셨다면은 26,000원에 이 가격대에 사셨다면 처음에 수익을 내려고 샀는데 그다음부터 주가가 계속 떨어졌어요. 거의 10,000원대까지 떨어졌죠. 13,000원. 그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원금 회복이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예, 예. 네,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때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 다 털고 있는 겁니다. 26,000원대에서. 네. 그럼 여기가 또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보셨다면 당연히 26,000원대에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됐다는 거죠. 네. 네, 아무리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겠지만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보유는 하세요. 일단 보유하시고요. 네. 이때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또 소진을 하고 다시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본다면, 네. 주가가 올라갈 때 이제 계속해서 거래가 막 실렸어요. 그죠? 네. 그리고 중간에 또 올라갈 때 이때도 거래가 막 실렸습니다. 그죠? 네. 그때 이제 쌓였던 물량들이 아직 안 나갔어요. 왜냐면 이 기업이 지금 성장성 자체가 좀 많이 높게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당시보다는 더 많은 그 물량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26,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팔지 않고 있어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머니도 조금 기다리시면서 네. 조금은 더 시간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몇 달이나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바로 돌아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제가 확신을 해드릴 수는 없고, 네. 아마도 이제 좀 예상을 어느 정도 해본다면, 네. 제 목표 주가를 제가 28,000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네. 목표 주가까지의 어떤 기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한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의 또 여유를 두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그동안 이 고점에서 고점놀이 했던 그 물량들을 아직까지 소화를 다 못 시켰어요. 네. 손바뀜이 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겠죠. 네. 지금 비중이 30%인데 28,000원 네. 정도까지 한번 기다리시면서 네, 네. 그렇게 대응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네. 자리에선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올라가도 많이 수익을 내기가 좀 어려워요. 이런 자리에선.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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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성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네. 정건당 홀딩스를 네. 11만 5천 원에 한 40% 가지고 있어요. 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좀 네. 어떨까 해서 여쭤보려고요. 네. 자, 일단 종근당 홀딩스는 종근당 그룹의 지주회사 회사예요. 그래서 관계사, 자회사들이 성적이 좋으면은 이 회사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네네. 일단 성적은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좋아질 거라 보고 있어서요. 이 종목은 지금은 내려왔지만요. 손실은 보진 않으실 것 같아요. 들고 가셔서 수익을 만드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투자에 대한 팁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종목은 손실 보지 마시고 수익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종근당 홀딩스 이 종목 선택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이세요? 아, 제가 처음에 정건당을 네. 샀었어요. 그래서 네. 그걸 좀 수익 보고 그때 네.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또 증권가의 또 네. 뭐 직원들이 뭐 정건당보다는 홀딩스가 낫지 않겠느냐 그래요? 해서 네. 제가 또 들어갔고, 근데 지금 조금 제가 더 네. 사면 어떨까 했어요. 비중이 40%이신데 더는 안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그러세요.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짧게 빨리 드리도록 하겠는데, 네. 이 종목 홀딩스를 사기 이전에 종근당이 좋아서 이 종목을 같이 보셨다고 하셨어요. 네네. 예, 종근당 홀딩스는요, 종근당만 뿐만 아니라 뭐 경보제약, 뭐 그 밖에 자회사, 계열사 성적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요. 아, 뭐 예, 전체를 아울러서 해요. 근데 만약에요, 종근당이 네. 좋아서 이 종목을 선택했다면요, 종근당을 사시는 거예요. 아. 그쵸? 저는 그 종목이 홀딩스가- 먼저 움직여야지 이 종목이 움직이는 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 보통은 네네. 지주회사 홀딩스를 사는 이유는요, 그 네. 관련된 계열사 자회사가 상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주사밖에 투자를 할 수 없을 때, 그때 이걸 하는 거고요. 아, 혹은 대주주 이런 관계사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관계사 자회사뿐만 아니라, 대주주 오너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대기업들 할 때는 지주사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종근당 홀딩스는요, 가급적이면은 계열사 종목을 사시는 게 좀 더 탄력적입니다. 아, 그리고요, 진짜 죄송한데, 얼마쯤 기다려야 할까요, 이거는? 저는 뭐 한 달 정도 기다리시면요, 충분히 반등의 여지 나올 것 같고요. 네, 한 달 정도는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만약에,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상담해 드리겠고요. 추세가 어려우시면은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으시죠? 네, 일단 제가 이번 주 인천 지역을 방문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인천에서 이 종목 관련된 이야기들 건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벚꽃,
필무렵 같이 또 피어나갈 수 있는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역시 이번 주에 강연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고요. 지금 바로 강남 쪽에서 이번에 강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좋은 내용들 듣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